물이 생명을 잉태했듯이 곡교천은 아산 지역에 살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이자 삶의 흔적이 넘실대는 하천입니다. 아산을 가로지르는 곡교천은 모두 33개의 지천을 거느린 하천으로 천안시 원덕리 세네골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여우를 만들며 아산을 관통하여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곡교천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 여지도서 아산 현지의 봉화천을 기록하면서 일명 곡교천이라 한다는 기록이 최초입니다. 곡교천의 중하류 지역에 있는 그 염치읍 곡교리 마을 앞에 조선시대에 거기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석다리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주민들이 고분다리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 다리가 있는 곳이 이제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였던 충청수영로의 그 경로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 이름으로부터 그 하천의 이름, 즉 고분다리가 있는데 해서 고분다리네 했고, 요거 이제 한자로 해서 곡교, 곡교천 이제 이런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산시 지역에서 곡교천으로 직접 흘러드는 제1지류는 상류 쪽부터 회룡천, 천안천, 매곡천, 용두천, 온양천, 오목천, 음봉천, 와천, 신창천, 학성천 등 모두 10개의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담고서 곡교천으로 흘러듭니다. 곡교천의 아산시 구간에서 가장 먼저 합류하는 지천은 회룡천입니다. 회룡천 합류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700m 내려가면 동쪽에서 흘러오는 천안천과 만나는데, 두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들판이 신농시들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던 곡창지대로 아산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으며, 현재는 채소 등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근교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천안천 합류 이후 탕정, 음봉을 거쳐오는 매곡천과 용두천이, 송악, 구온양을 거쳐오는 온양천이 곡교천으로 흘러들어 아산 제1의 곡창지대인 탕정평야를 이룹니다. 탕정평야를 지나는 온양천은 조선시대 온양군의 중심을 흐르던 하천인 만큼 곡교천의 지천 중 가장 긴 하천입니다. 송악 저수지를 이루는 유곡천, 마곡천, 약봉천, 외암마을 앞을 지나는 외암천, 이순신의 백이종군길인 넙티고개에서 시작해 맹사성 고택의 앞 들판을 지나가는 등 수많은 삶의 흔적을 담은 지천들이 온양천을 통해 곡교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예, 곡교천 인근에는 그 높지 않은 야산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요. 이런 조건은 이제 선사시대의 그 사람들 거주지 입지 조건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산의 곡교천 인근에서 뭐 구석기 유적, 신석기, 청동기 계속해서 많은 유적이 발견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곡교천 주변의 그 탕정 지역에서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 많은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 학계에서는 그것이 이제 마한의 목지국이 이 근처에 그 중심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학설이 좀 강력히 대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곡교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와서 곳곳에 마을이 형성돼서 포구마을, 뭐 나루마을 이런 것도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들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백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뭐 신창 가덕리 마을도 있고, 또 어떤 강물의 범람, 여기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내는
그 염치읍 석정리 마을도 있고 하죠. 무엇보다도 곡교천 지역에서 이제 다시 요 근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이순신과 관련된 유적이기도 하고요. 온천천은 온양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조선시대에는 온정지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온천천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복개되었다가 2015년 일부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하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온천천과 곡교천의 합류 지점인 시록동에는 용수료 징수를 목적으로 일제시대 개축한 시록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시록보의 형태는 많이 바뀌었지만 온천천 합류 지점 부근에 수문과 수로가 남아있으며 현재 시록보 일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습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산시가지의 서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흘러 곡교천에 합류하는 오목천 상류에는 1926년에 만들어진 92헥타르 넓이의 인공호수 신정호를 만나게 됩니다. 신정호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사계절 휴양지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득산동의 검은들을 적시며 곡교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이 오목천입니다. 오목천 하구에는 생활 폐기물과 하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아산환경과학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곡교천 지천 중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입니다. 아산환경과학공원 옆의 잠수교는 과거 고분다리의 위치와 거의 비슷해 곡교천의 명칭과 과거 갯물을 따라 움직이던 소금배, 새우젓 배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아산이 이제 내포 지역의 관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이제 육로와 해로 이것이 교차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통로상에서 그 요충지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교천 지역에만 해도 현재까지 예전에 배를 싣고 했던 포구나 나로 또는 그런 터였던 곳, 확인된 곳만 모두 17곳이나 되는 거죠. 이런 그 포구나 나루라고 하는 것이 바다와 내륙을 이어주고 또 이 아산 지역의 주민들의 삶 속에서 사람과 물자 더불어서 뭐 문화, 정보 이런 것들이 오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도 되기도 해서 우리 아산 지역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바다라든가 강과 관련된 그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목천 다음으로 곡교천에 합류하는 하천은 은봉천입니다. 은봉천은 이충무공 묘소와 아산온천을 감싸고 있는 금산 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해 염치 저수지를 이루고 석정평야를 적셔주는 하천입니다. 곡교천은 이제 바다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다다릅니다. 주변에는 갯벌을 간척한 드넓은 평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삽교 방조제와 곡교천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바닷배들이 드나들던 포구가 곳곳에 발달되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삽교천 방조제가 축조되기 전에는 그 곡교천 하류 일대의 주민들은 그 주변을 바닷가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업도 그렇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 어떤 어류라든가 이런 것도 바다와 거의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삽교천 방조제가 축조된 이후에 이제 바다와 이게 단절이 되면서 생태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뱀장어라든가 이런 그 생태어류, 해귀어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든가 그런 변화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충분한 농업 용수가 확보되면서
아산 주변의 그 넓은 들판에서 그 가뭄 걱정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고, 특히 뭐 홍수라든가 염해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된 이런 점은 이제 매우 긍정적이고, 또 경관적으로도 그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철새도래지로서도 이제 또 잘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생태적 어떤 측면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아산의 젖줄 곡교천. 상류와 하류, 다양한 지천들이 모여 하나가 되고 오랜 시간 아산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낸 곡교천.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산의 역사와 함께하며 넓은 바다로 흐를 것입니다.